미분을 이용한 리그레션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이용한 리그레션, 미분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미분을 이용한 데이터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원리에는 이 미분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미분은 왜 했냐? 미분은 우리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얼마큼 커지느냐가 미분이고요. 데리베티브고,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지냐 또는 y가 반대로 작아지냐. 그래서 이 미분한 값을 탄젠트라고 부르고요. 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 x 지점 접점에서의 미분값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면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그걸 구하기 위한 게 이제 미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을 이렇게 직접 미분에 따라서 이건 시뮬레이션 해주는 페이지인데요. 작동이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 점 x의 값이 바뀔 때, 점이 x가 4일 때의 미분값, x가 1일 때의 미분값, 그때의 어떤 그 탄젠트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기 양이다가 이 변곡점에서 음으로 바뀌죠. 변곡점에서 다시 바뀌고요. 이 h 값을 작게 해줘야죠. 0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미분 배운 다음에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걸 했었죠. 이게 x에 대해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미분을 활용합니다. 근데 미분이 왜 이런 딥러닝이나 학습에 쓰이냐면은, 우리 학습이라는 것은 그 오차를 최소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오차 값, 주로 MS인데 그 오차 값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 오차를 표현하는 그 함수, 오차 함수 또는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 이제부터는 그 오차 함수를 여러분들은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로스 펑션의 최소 값이 되게 하는 W 값, 모델 파라미터 값이죠. 그걸 구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분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미분에 이제 편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partial derivative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y와 x 변수가 두 가지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y는 그냥 상수로 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건 x 제곱인 거고요. 나머지는 coefficient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변수와 상수는 그냥 상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y, x제곱 이런 값이 있을 때 이걸 미분하면, 이제 편미분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y 6yx,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제곱. 상황에 따라서 미분한 결과에 다시 x나 y가 다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xy 함수일 때 이걸 편미분, x에 대해서 한 미분이랑 y에 대해서 한 미분을 두 개를 합쳐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얘는 x에 대한, x가 변화할 때 전체 f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y가 변화할 때 전체 f가 얼만큼 변하는지,
건데, 그래서 편미분의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미분 값이 아니고 그 편미분 값들의 조합, 또 벡터인 거죠. 미분 값들의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까지 용어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여기 그레디언트가 이제 경사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일 때 탄젠트라고 썼죠. 기울기, 그게 경사죠. 곧 슬로프, 기울기, 슬로프, 탄젠트 비슷한 말이죠. 그걸 이제 차수가 x 차수가 늘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가 최소화되는, 우리가 경사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죠. 그레디언트가 또는 슬로프가 제로가 된다는 게 뭐 최소 또는 최대점이 되는 거죠. 변곡점이 돼서. 그래서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학습인데, 그냥 그걸 잘못 찾아가면 이제 변곡점이 최대를 위한 변곡점일 수도 있고 최소를 위한 변곡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변곡점이 많을 때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진짜의 미니멈 값인지, 아니면 이게 글로벌 미니멈, 전체 그래프를 다 통틀어서 여기가 최소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주변에서의 최소점인지.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과 로컬 미니멈, 맥시멈은 또 로컬 맥시멈, 글로벌 맥시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학습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 또는 글로벌 맥시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가는 작업인데, 보통은 잘못하면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을 개런티하는 알고리즘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로컬 미니멈에 덜 빠지고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을 줄이고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들이 이제 학습 알고리즘 중에 좋은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다 어떤 학습 알고리즘인데,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노력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문제에서 이 x 값은 급여이고요. x의 값은 급여이고, 그 다음에 y절편 b, 급여에 대해서 가중치 w,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y-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예측값은 이 모델 파라미터 w와 모델 파라미터 b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y-와 y는 똑같을 수가 없죠. 오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차를 y- 빼기 y, 이 오차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점이 5개니까, 데이터가 5개니까 오차식이 5개가 생기죠. 그래서 오차 함수,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얘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식을 넣으면, 그래서 오차라는 것은 예측값 빼기 실제값의 제곱, 그걸 모아서 평균된 거, 이게 민 스퀘어드 에러죠. 그래서 이게 지금 y 다시 나의 예측값과 실제값 y, 이게 30이 정답이고 이 부분이 나의 예측값이죠. 이들의 차이를 제곱해서 이 식이 5개죠. 점이 5개, 식 5개를 다 더하죠. 오차 제곱의 합이죠. 합을 다시 평균 낸 거. 그게 MSE죠. 근데 이게 뭐 개수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100만원 단위라서, 만원 단위니까 100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가 너무 커지니까 계산하기가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초기에 처음 이 식을 좀 간단하게 100만원 단위로 바꿨습니다. 양변에 100을 다 나눴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1은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3은 3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스케일, 이걸 데이터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제 단위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오차 제곱을 다 더해서 W의 제곱항, B의 제곱항, 그다음에 WB항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그리고 5개니까 5로 평균 내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민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와 B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오차 함수,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은 이런 W와 B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있는 W와 B가 있는 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최소값을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최소화되도록 하는 W 값과 B 값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데이터 분석 행위이고 학습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쪽에서는 지금 탄젠트가 마이너스죠, 네거티브죠, 슬로프가 네거티브고 이쪽에서는 포지티브죠. 근데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골짜기, 이 바닥, 변곡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미분한 값이 플러스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죠. 미분에서 마이너스이면 x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xy는 우리 학습 데이터 xy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는 이 w와 b가 변수이고요. xy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는 이제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 x 대신에 이제 w와 b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데, 자, 그레디언트는 뭐냐면은, 자, 어떤 현재 지점에서, 현재 x 값에서 미분을 해서 슬로프를 슬로프를 캘큘레이트 한다는 것은 미분 값을 구해서 그 기울기,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프가 음이면 move right, positive이면 move left. 이제 move right 한다는 것은 x 값을 플러스 해주고요. move left 한다는 것은 x를 값을 줄여줘야죠. 마이너스 해야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슬로프가 네거티브이면 x를 포지티브로, 슬로프가 포지티브이면 델타 x를 네거티브로, 즉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슬로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즉 변곡점을 만들 때까지. 슬로프가 꼭 제로가 아니더라도 아주 충분히 슬로프가 0에 가까운 값이 되면 멈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공을 골짜기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이 이 W의 값, B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프응사 학원법인데, 자, 얘를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편미분. 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W 제곱은 2W가 되고 12를 곱해서 22W고요. B 제곱은 W로 미분하면 그냥 사라지죠. 상수항. 얘도 상수항 사라지고요. 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6B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항이라서 사라지고, 얘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7.7. 예, 이게 이제 지금 W와 B의 함수 F를 W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레드하고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편미분한 해서 새로운 이제 함수가 나온 거죠. 편미분 함수, 편미분한 결과 함수,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 함수고요. 다음 이제 B에 대해서 해보면
이걸 b에 대해서 해보면 얘는 사라지죠. 그리고 b 제곱은 2b가 되고요. 얘는 상수항 사라지고, 얘를 b에 대해서 하면 이 앞에 6과 w가 상수항, 저기 칸스탄트, 저기 코에피션트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b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2.0. 얘는 b에 대해서 하면 그냥 상수항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w와 b에 대한 각각 그레디언트 함수를 구했습니다. 편미분을 통해서. 이 말은 이 w와 b 좌표값이 주어질 때 이제 이 그때 그 위치에서의 편미분값 w 값, b 값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w와 b 값을 랜덤 값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이 그래프로 치면 이 중에 아무 랜덤으로 이 공을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공이 여기에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러면 어쨌든 현재 있는 위치에서 편미분해서 그 슬로프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인지 양인지 보고, 음이면 양의 방향으로, 양이면 음의 방향으로 그 w나 b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w 값을 바꾸는데 이 편미분한 값, 즉 슬로프의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으로 w를 업데이트하고요. b도 b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의 마이너스, 반대한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스텝 1은 랜덤으로 출발하고요.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하늘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스텝 2, 3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분값이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네, 이것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분식을 이렇게 로스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고요. 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이제 w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렇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손으로 이 미분을 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미분은 편미분, 파셜 데리비티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w와 b 값이 주어지면 우리는 w에 대한 그레디언트, b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xy w와 b가 처음 값이 0.1, 0.1이었다 그러면 구해보면 미분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랜덤으로 w와 b 값을 초기화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2000 루프를 두는데 일단 미분을 하죠. 편미분을 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w에 대한 편미분, b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고요. 미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w를 이 미분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방향. 근데 미분한 값을 그대로 안 쓰고 뭐 0.00으로 곱해서 좀 줄여서 해줍니다. 그렇게 w와 b를 이제 변화를 해서 우리는 이 함수가 최소화되는 오차 함수, MSE 값이 최소화되는 w와 b를 찾아갑니다. 이 루프를 돌면서. 그래서 로스를 구해보죠. 이 MSE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로스를 실제로 구해봅니다. 내가 w와 b 값을 바꿔보고 얼마만큼 오차가 이 로스가 줄었는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가 뭐 10,000분의 1 되면 멈추자, 또는 그레디언트 값이 아주 작아지면 멈추자 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네, 여기 코드에 좀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20번마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일 때 출력하면 안되고 1부터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제 로스 값이 초기에는 랜덤으로 이렇게 W와 B 값이 됐고요. 이 W와 B 값에 이것을 편미분해서 구한 값, 그레디언트 값,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B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그래서 그걸 지금 열 번마다 출력했는데요. 이제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W와 B 값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한 400번, 500번 되면서 이 W 값은 0.4249, 0.50 거의 이쪽으로 수렴을 했고요. B 값도 이렇게 0.2750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분한 값, 편미분한 이 그레디언트 값도 점점점 작아져서 값이 아주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 돼서 굿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을 때 값을 보니 W는 0.42, Y절편 B는 0.27. 네, 그래서 이 W는 우리가 구했던 거랑 유사하게 나왔죠. 여기서 0.417, 뭐 0.25 이 값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기울기 똑같고요. 이제 Y절편은 이제 이걸 이제 100만 원 단위로 스케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7이 아니고 마이너스 0.27.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플라팅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왔죠. 이것이 이제 어떤 미분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원리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딥러닝은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미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우리가 여기서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0.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 W와 B 값이 이렇게 처음에 W가 0.7, 200, 그 다음에 10만, 몇억 단위 이렇게 W와 값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값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인피니트 값으로 지금 커져버렸습니다. W와 B 값이. 이 미분한 그레디언트 구해서 거기다가 레이트를 곱했는데 0.1을 곱했는데도 값이 폭주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것은 0.05 정도로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값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컨버즈 하느냐 다이버즈 하느냐, 그러니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인데 이 러닝 레이트를 잘못 주면, 물론 딥러닝 툴에서는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부의 학습 알고리즘이 더 좋아져서 지금 아주 나이브한 방법으로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이버즈 발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는 학습 레이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발산하느냐 보면 우리가 미분을 해서 얘가 이 공이 골짜기 밑으로 찾아가는 건데 그 아까 레이트, 러닝 레이트인데요. 이것이 커지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플러스일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 최저점 x를 이 변곡점을 지나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x 값이 너무 러닝 레이트를 크게 주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또 가는데 얘가 이번엔 더 지나서 위로 올라가고요. 다시 오른쪽 가면서 위로 또 올라가고요.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또 올라가고 계속 얘가 이 변곡점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지나쳐서 반대 방향으로 너무 심하게 가면서 서로 계속 이 골짜기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는 발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작게 주면 학습 진도가 느리고요. 늦게 내려가고, 너무 크게 주면 얘가 산 위로 올라가 버리는 이제 다이버즈 발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런 러닝 레이트를 알맞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러닝 레이트 개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버피팅을 피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이제 오버피팅을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네, 러닝 레이트는 이제 적당히 뭐 주면 되고요. 0.01, 뭐 0.02 이렇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